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강의 한주원입니다. 오늘 15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무상태표를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진짜 현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새는지 한 항목씩 파고들고 있죠. 지난 14강에서는 유형자산을 다뤘습니다. 쉐이펙스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감가상각이 앞으로 이익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설비가 돈 버는 기계인지, 돈 먹는 기계인지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오늘 15강은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이 속고 한 번 터지면 당기순이익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항목, 바로 무형자산과 영업권입니다. 제가 M&A 실사를 들어가면 유형자산은 공장 가서 밟아보면 됩니다. 재고는 창고 가서 보면 되고요. 매출채권은 거래처 리스트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숫자 진짜 가치가 있나? 아니면 언젠가 터질 폭탄인가? 오늘 강의는 이 질문에 재무제표로 답하는 법입니다. 핵심 축은 세 가지로 갑니다. 첫째, 무형자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과다 자산화 위험. 둘째, 영업권이 왜 생기고 무엇이 과대 계상 신호인지, 마지막으로 손상검사와 손상차손 폭탄이 터지기 전 전조 증상 하나씩 호흡 맞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무형자산이 왜 위험한가? 무형자산은 특허, 상표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개발비, 고객관계, 영업권. 눈에 안 보이지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쉬운데 현금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경영진이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예쁘게 만든 숫자는 대부분 나중에 손상차손이라는 형태로 정산됩니다. 첫 번째 축, 무형자산 인식기준, 그리고 과다자산화 위험입니다. 무형자산은 아무거나 자산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돈을 벌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 비용을 믿을 만하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자산으로 잡는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왜냐? 무형자산을 늘리면 당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을 자산으로 돌리면 당장 이익이 좋아 보이죠. 이게 과다 자산화의 본질입니다. 대표적인 과다 자산화 패턴을 볼까요? 첫째, 개발비 자산화 남용입니다. R&D 비용 중 개발 단계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돌리는 거죠. 둘째, 광고 마케팅비를 돌리는 경우입니다. 브랜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자산으로 잡아 이익을 방어합니다. 셋째, IT나 게임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화하고 상각을 길게 잡으면 이익이 꾸준히 좋아 보입니다. 넷째, 라이선스나 특허 비용을 장기 상각하는 경우. 상각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연간 비용이 줄고 이익은 좋아 보이죠. 그렇다면 무형자산 과다 자산화 위험 신호는 뭘까요? 실전 신호를 정리해 드릴게요. 무형자산이 자기 자본의 30%를 넘는다. 이건 보이지 않는 자산이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개발비 자산화 규모가 매출 대비 10%를 넘는다. 이익을 개발비가 떠받치고 있다는 신호죠. 상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았다. 비용을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 3년 무형자산이 급증하는데 매출과 이익은 제자리다. 자산만 늘고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본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임사가 개발비 자산화를 강하게 걸어서 단기 이익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실패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무형자산이 그 순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에 손상차손, 단기 순손실 폭탄이 터지는 거죠. 장부상 가치가 현금이 아니라 손실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축, 영업권의 발생 원인과 과대 계상 신호입니다. 영업권은 M&A에서 자동으로 생깁니다. 인수금액에서 인수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나머지, 즉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더 얹어준 프리미엄이죠. 브랜드, 고객, 기술력, 시장 지위 이런 걸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본 진실은 이렇습니다. 영업권의 상당 부분은 그냥 비싸게 산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권이 특히 위험한 이유, 여기서 핵심 하나.
영업권은 대부분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비용으로 천천히 나가는 게 아니라 손상검사로만 버티다가 어느 날 한 번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손상차손은 당기순이익을 정면으로 때립니다. 주가는 그 순간 정신을 못 차리죠. 영업권 과대 계상 신호, 실전 신호 정리해 드립니다. 영업권이 자기 자본의 40%를 넘는다. 자본의 절반 가까이가 프리미엄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M&A 이후 영업권이 급증했다. 비싸게 샀다는 신호죠. 인수한 회사 실적이 인수 전보다 악화됐다. 프리미엄의 근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석에서 매년 손상 없음이 반복된다.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사할 때 영업권이 자기 자본의 50%를 넘으면 거의 자동으로 경계 모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미래는 본업 실적이 아니라 손상검사 결과 하나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축, 손상검사와 손상차손 폭탄의 전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손상차손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전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조를 재무제표에서 미리 읽어야 합니다. 외부 징후부터 볼까요? 첫째, 시가총액이 장부 가치보다 지속적으로 낮다. 시장이 이미 가치 하락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경쟁 심화나 기술 변화. 산업이 바뀌면 무형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셋째, 규제 강화나 시장 축소.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순간 미래 현금 흐름 추정이 무너집니다. 내부 징후도 있습니다. 첫째, 해당 자산군의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현금이 줄어든다는 신호죠. 둘째, 가동률이 저하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된다. 미래 계획이 접힌다는 뜻입니다. 셋째, 주석에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다. 손상의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손상 폭탄의 탑5 위험 신호. 이 5가지는 특히 강합니다. 영업권이 자기 자본의 50% 이상. 최근 2년 실적이 하락했는데 손상 없음이 반복될 때. PBR 헬베 미만이 장기간 지속될 때. 주석의 손상검사 민감도 분석에서 작은 변수에도 손상 가능성이 커 보일 때. 그리고 과거에 손상차손 이력이 있을 때. 이 조합이 보이면 폭탄은 이미 설치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 압축 정리, 무형자산 영업권 20초 체크리스트입니다. 무형자산 총액, 자기 자본 대비 30%를 초과하는가? 영업권 비중, 자기 자본의 40% 이상인가? 최근 M&A 후 영업권이 급증했는데 실적 악화가 동시에 보이나? 손상검사 결과 매년 손상 없음이 반복되는가? 시가총액과 장부가치, PBR 0.8배 미만이 지속되는가? 이 5가지만 체크해도 초보자도 거의 감이 잡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현금 흐름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언젠가 손상차손으로 정산됩니다. 오늘 숫자가 예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형자산은 오늘의 이익을 살리고 내일의 이익을 터뜨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15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부채 구조로 넘어갑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재분류, 사채와 전환사채, 희석효과, 그리고 숨겨진 부채 폭탄. 부채는 숫자보다 만기와 조건이 무섭다는 걸 현장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꼭 가져가세요. 이 숫자 진짜 가치인가? 아니면 미래에 터질 폭탄인가? 감사합니다.